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단품이나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 환경으로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잘못 불러왔다 그러면 삭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부품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불러온 부품을 내가 조립하기 쉽게끔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부품을, 그러니까 단품이든 서브 어셈블리든 잡고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끌게 하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누른 채 끌게 하면 적당한 위치로 이동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부품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좌표계 이동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좌표계를 띄우고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부품 이동이라는 이 대화 상자를 열어놓고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부품 이동 대화 상자를 활용하시면 프리 드래그 뿐만 아니라 특정한 요소 따라서 또는 XYZ 축 따라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기본 드래그 뿐만 아니라 부품이 이동되면서 다른 부품하고 충돌하는지 충돌 검사뿐만 아니라 동적 검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에서 실시간적으로 뭔가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품 이동 대화 상자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예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트 안에 보시면 스탠다드 메이트라는 여기 메이트 어셈블리 있죠.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열어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첫 번째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끌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하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 구석이 메이트가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스페이스바를 누르셔가지고 특정한 뷰를 바라보면서 그 뷰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얘를 위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탑에서 오면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좌표계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품, 해당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좌표계 이동입니다. 그 카티아나 NX 쓰시는 분들은 이 좌표계 개념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카티아에서는 이제 캠퍼스를 활용하죠. 그리고 그 NX 같은 경우도 이런 좌표계를 이용합니다. 자,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좌표계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X축 따라서 이렇게 드래그 하실 수도 있고 Z축 또는 Y축 따라서 내가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화살표를 드래그 하는 거하고 소수점 단위로 움직이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 눈금자에 갖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정수 단위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8, 8.1 이런 식으로 9, 10,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좌표계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좌표계를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좌표계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 중심점 있죠. 이를 끌어다가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옮기면 되고요. 또는 Alt키를 누른 채 키보드의 왼쪽 Alt키 있죠. 중심원이나 암을 Alt키를 누른 채 끄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Alt키를 누른 채 점을 끌었습니다. 그러면 점이 선에 갖다 된다든지 이러면 선에 딱 맞춰가지고 좌표계가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움직여서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위치는 여기로 Alt키를 누른 채 요런 모서리에 잡겠는데 이 좌표계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부품 원점에 맞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어셈블리하고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어셈블리 원점에 맞춤 하면 어셈블리하고 좌표 축이 같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띠 같은 경우는 회전할 때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쉽게 옮겨 놓고 쓰셔도 됩니다. 끝마치고 싶으면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냥 왼쪽 버튼을 드래그하면 3차원 공간 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위치로 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좌표계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짝 옮겨놓고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좌측 이동. 됐죠? 이런 식으로. 또는 이걸 끌어다가 Alt키를 누른 채 점에 이런 면에 갖다 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하고 이렇게 축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또는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선택사항에 맞춤하셔도 되고요. 여러가지 방법을 해서 여러분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을 한번 보죠. 세 번째 방법은 이 부품 이동이라는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죠. 프리드래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셈블리 XYZ 축이라는 것은 이 어셈블리 있죠. X, Y, Z.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X축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면 Z축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면 탑에서 봐서 이렇게 들어가면 Y축으로만, 특정 X, Y, Z축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삐딱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는 요소 따라라는 것은 요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삭제하고요. 선택 항목, 요 요소를 한번 찍어보죠.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 요소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위아래 움직일 수 없겠죠. 요소 따라서만 움직이게끔 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임시축을 보이게 한 다음에요. 그렇죠? 요 삭제해버리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고 이 축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축 따라서 움직이게끔, 축 따라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축 따라서 움직이게끔. 자, 그런 얘기고요. 델타 XYZ라는 것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품에 대해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뭐 Z축 방향으로 20만큼 움직이겠다. 네, 적용 누르면 20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XYZ 절대 위치 좌표로 나는 이 어셈블리의 00 지점으로 이 부품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0,0,0 하고 적용 누르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위치에 있을 때 진짜 적당한 위치로 옮기고 싶을 때 XYZ 위치로 이걸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죠? 얘 찍고 적용 이렇게 되겠죠. 얘 찍고 면을 찍을까요? 자, 적용 누르면 그 위치로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것이 XYZ입니다. 여기서 좀 활용성이 뛰어난 것은 프리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요소 따라 그 다음에 XYZ 위치로 해가지고 특정한 위치로 옮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속키 누를까요?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충돌 검사, 그 전에요. 여기가 뭘까요? 스마트 메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요. 스마트 메이트라는 것은 이 메이트를 거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메이트입니다. 자, 부품 이동 눌렀어요. 그러면 스마트 메이트를 켜고요. 이 둘 사이 메이트를 걸고 싶습니다. 이동하면서 메이트를 걸고 싶은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 메이트를 켜 놓으시고요. 얘를 면을 더블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얘를 이 면에다가 면 일치를 걸고 싶어요. 얘를 더블 클릭. 그럼 반투명이 되죠. 그 다음 이 면을 클립이 보이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일치 구속을 걸겠다. 이거는 방향을 반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누르면 일치 구속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면 일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선 일치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자, 요 선 있죠. 요 선을 더블 클릭 하십시오. 그 다음 이 선 클릭하면 이렇게 또 선 일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선을 더블 클릭 그 다음 이 선 클릭하면 진짜 똑같은 위치에 있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누르면 메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더블 클릭입니다. 첫 번째 요소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지워볼까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 모두에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빼내죠. 이게 스마트 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이동 대화 상자에서 스마트 메이트 기능을 쓰셔야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 Alt 키를 누른 채 Alt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왼쪽 키보드 왼쪽 Alt 키를 누른 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어다가 면이 갖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마트 메이트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처럼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어느 쪽도 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면일치 하실 수도 있고 이 선과 이 Alt 키를 누른 채 이 선을 끌어다가 이 선에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쪽도 그렇죠. Alt 키를 누른 채 이 면을 끌어다가 이 면이랑 지금은 이렇게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렇네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메이트 걸 때 이 메이트 있죠. 저는 이 메이트 대화 상자를 그냥 가장 무난하게 이용합니다.
물론 Alt키를 누른 채 끌어가지고 스마트 메이트 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방법이 여러가지 있으니까요. 자, 그런 방법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기능, 기본 드래깅 뿐만 아니라 충돌 검사, 동적 검사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품 이동이라고 하는 폴더에 가시면 제가 미리 어셈블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저는 미리 열어놨습니다. 자, 메이트 몇 가를 걸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면 따라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형상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관통해 버리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자, 그런데 부품 이동에서 한번 충돌 검사를 해볼까요? 모든 부품에 대해서 자, 쭉 갖다 대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충돌 나면 이게 멈춰야겠죠, 여기서. 그렇죠? 자, 충돌 시 정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들어가다 보면 충돌 나면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충돌 시 멈추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동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동적 검사 모든 부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얘를 쭉 들어가다 보면 얘하고 충돌하면 이렇게 얘도 밀고 하는 겁니다. 마치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품을 고정을 시켜놔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렇게 검사해서 멈추는 겁니다. 마치 벽이 있는 것을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충돌 검사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적인 검사죠. 가다가 충돌한 부분이 있으면 멈춰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고, 이 동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멈추면 가다가 만나는 부분이 있다.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민감도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동적 검사를 하는데 끌고 온 파트만 해보겠습니다. 이걸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얘가 지금 끌리고 있는 파트죠. 얘를 끌고 가다가 얘가 만나는 첫 번째 부품은 인식을 해요. 근데 쭉쭉 하다가 두 번째 얘는 인식하나요? 못 인식하죠. 얘만 인식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사이 1차적인 관계를 가지는 면하고 형상하고만 인식하고 그 바깥의 형상을 인식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끌고 온 파트만 이런 뜻인데 보통 이거 뭐 체크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충돌을 감지하면서 이게 어느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돌 검사, 동적 검사. 충돌 검사는 단순 충돌 났을 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유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전체를 기능 억제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살짝 옆으로 빼놓죠. 그 다음에 부품 이동하면서 동적 검사를 하면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충돌 검사 해볼까요? 충돌 검사 동적 여유값 어떤 거랑요? 이 부품이랑 둘 사이에 하겠습니다. 여유값은 한 5mm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끌기 복구 누른 다음에 얘를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시간적으로 얘 사이의 거리 값이 확인되는 거죠. 가다가 쭉 가다가 5mm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얘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동적 여유값이라는 것은 특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내가 지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멈춰버리는 기능이 되겠죠. 그게 바로 동적 검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쓰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메이트 하시다 보면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딱 맞추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능을 쓰셔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내가 여유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메이트를 고위치에 시키고 싶다. 그럴 때 동적 여유값 계산을 이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메이트 하실 때 부품을 이동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 끌게 하면 되는 거고,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좀 카티아나 NX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UCS라든지 뭐 좌표계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좀 더 쉬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충돌 검사나 동적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품 이동 대화 상자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